오늘 질문들이 되게 추상적이면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형이상학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되게 좀 전문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그냥 잘 들어주는 역할이 제 오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시는 원장님들도 이 형이 잘 듣고 있구나. 네, 듣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네, 성적이다. 아니면 진로, 성숙도다. 요거에 대해서 김진세 대표님께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활동 중요하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적성을 찾았다라고 해서 그게 성공은 아닙니다. 또 진로 교육을 해서 내가 진로와 적성을 찾았다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지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가면서 찾는 게 우리네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그걸 갖다가 설계한다라고 해서 설계대로 가지지 않는데, 그러면 스스로가 선택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좋아서, 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학력의 후광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어떤 활동 내역들이라든지 선택적 측면에서 계속 뒷바라지하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분을 자꾸 돋보이게 하느냐? 좋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적이 올라가고 그 성적을 유지하면서 생긴 이 사람의 내공이 있어요. 첫 번째, 자존감. 대부분의 성적 좋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뭐 여러 연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성공할 가능성 높은 건 물론이고 자살률도 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살하는 학생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적을 통해서 본인이 성취감을 맛본 거예요. 성취감을 맛보다 보니까 대부분은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죠. 다양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여기서의 성공했던 그 과거의 자기의 기억과 나름대로 여기서의 노하우가 다른 쪽에서 또 한 번 발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또 하나, 성공하고 어쨌든 성취를 맛보고 동기부여가 생길 때에 그때에 자기가 집착했던 과제 집착, 그 집착을 해서 열정, 끈기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게 학교 성적이 엉망인데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는 제가 3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라간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 학생들은 동기부여 얘기 다 필요 없고요. 거기에다가 열정 얘기 필요 없습니다. 다 장착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여태까지 했던 말씀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었어요. 정말요? 성적 하나 이 세 가지를 탁탁탁 의미부여를 딱 하는데 좋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좀 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임정민 대표님도. 저는 성적은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날 이해하고 내가 갈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그 방향 속에서 성적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성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험과 혹은 기술이 그 성적을 보완해주고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더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의 적성이 뭐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끝까지 몰라.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 결국 성적이라는 거죠. 좋은 성적을 갖고 있으면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좋은 성적이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다 라는 등식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안전장치는 될 수 있지만 국영수사과 은미체의 성적이 나의 성적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 질문 자체가 이제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공한 인생은 특정 직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는 직업 자체가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직업 내에서 어떠한 위치와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느냐가 성공의 하나의 뭐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성공은 직업 교육 많이 했다라고 해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아니죠. 성적이 좋다라고 해서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좋은 학교를 갔냐? 좋은 학교를 갔어. 좋은 직업, 우리가 회자되는 좋은 직업들을 갖다가 얻었어. 전문 직종을 얻었어. 이 자체가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캐릭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 열정, 네네. 뭐 끼, 그 다음에 승부욕,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말씀하신 진로교과 활동들을 갖다가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이런 체험들은 굉장히 내재될 수 있다.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성적은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동차 정비를 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성공의 경험, 성취감,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자존감을 얻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과정은 모든 활동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사회 속에서 혹은 그 나이대에서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성적 좋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취감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적만이 성취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인다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 혹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도전 속에서 얼마든지 성취감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너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이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성취감을 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준다면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사례적으로 봐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부러운 애들도 많고 그것은 나름대로 그 업에 자기가 진입하고 나서 수많은 경험과 실패와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그 업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 돌아보니 야 성공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성공한 친구들이 진로 교육을 받아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로 교육에 대해서 너무 저는 불신을 하진 않지만 너무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 과신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나 들고요. 보수적인 직업으로 갈수록 소위 세간에서 이제 직업도 다변화할 텐데 세간에서 소위 회자되는 명예롭다, 대우가 좋다라고 해서 선호하는 직업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면 갈수록 성적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걸 부인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중간에서 좀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아. 예를 들어서 이제 상위 10%야. 그러면 카드가 10개인 거죠. 직업적으로 갈 수 있는 카드가. 하위 뭐 10점이야. 그러면 카드가 한 카드인 거지. 그러니까 이 한 카드가 뭐냐면 자신의 직업을 맞을 수 있는 그 범위가 한계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좁아지는 거죠. 점점 올라갈수록 뭐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중간은 뭐 5개면 사실은 우리 교사로서 해야 될 거는 하위로 갈수록 요거를 찾아주는 거. 이 안내자로서 하위 10%는 정말 10개 중에 하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못 찾으면 이 90%의 인생을 사는 건데 이 아래로 갈수록 사실은 이게 더 전문성이 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카드가 많으니까 일로 가도 성공하는 게 높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쵸. 성적이 우수하면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쵸. 카드가 너무 많은 거야. 일로 가도 성공할 확률이 높고. 성적이 좋으면 카드가 많아지는 거죠. 반론을 하나 제기하시면.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카드 이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내가 인생을 살 의미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성적만 좋다면 뭐 취업하는데도 일단은 그 직업으로 가는 카드는 좋죠. 매우 중요한 카드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정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항공사 정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고 아예 안 맞지. 정비를 하고 싶어서 나는 정비 기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비 기술자가 되고 싶은데 한국사가 왜 필요할까요? 공부해? 미술을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부해? 음악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해? 하지만 난 정비에 배우려다 보니까 최근 정비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영어가 많이 나와.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그럼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의미를 찾으면 또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이 이 아이에게 뭔가 잘할 수 있다라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 동기부여가 학업적으로 확산된다면 아주 좋은 그림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성적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접근은 어쩌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조금 안 맞는 접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가 뚜렷한 아이고 방향성이 분명한 아이들은 조금 더 그 직업인으로서 혹은 그 영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성적 이외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 하위권 아이들도 이렇게 정비가 예를 들어서 꿈이라고 했을 때 일로 찾아가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같은 자동차에 대한 뭐 구조나 정비를 하더라도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현장에서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전공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네. 뭐 스카이캐슬 보겠지만 네. 1회 뭐 누구 네, 죽었잖아요. 네, 자살한 네, 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성과가 좋은데 혹시나 이게 사실 그거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거 그쵸. 해가지고 또 사실은 불행한 네, 인생이 네, 될 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카드는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카드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 네가 한번 그 어떻게 보면 이 진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좋은 카드니까 막 선택했으면 네, 좋았을 네, 텐데 네, 네. 부모님이 서울의대.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제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좋은 카드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네. 사실은 또 우리 교사로서는 네. 이 두 가지면 이 두 가지 찾아주려서 요거 인생 찾아주는 것도 우리의 또 역할이 네, 아닐까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런 어떤 방향을 정할 때 좋은 성적이 있다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그것도 거죠. 거기도 진로교육해서 네네네. 너도 안 좋은 3% 여기로 가면 너가 불행해지니까 글로는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제어에게 주어진 뭐 역할, 성적을 우겨야 되는 역할 최선을 다했고요. 네네네. 네.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네, 좋아요 많이 누르실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게 오늘 보니까 저도 이제 진로하고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었다가 마지막에는 중하위권 아이들한테 진로 교육이 어떻게 네. 보면 카드가 더 없기 때문에 네, 네. 얘는 되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잘못 선택하면 거의 불행한 인생으로 갈 확률이 큰데 그거 하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발견해줘서 안내자로서 네, 네, 네. 연결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뭐 학습 능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걔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러한 하위권으로 갈수록 우리가 좀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적인 역량 키우는 거는 당연히 네, 그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마무리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계속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답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플랫폼 근로자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영역의 전문가라는 걸 어떤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그 전문가의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조합해서 일을 발주를 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게 이미 선진국에서는 30% 이상의 어떤 분포를 가져가고 있대요. 즉 내가 어떤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대중을 향해서 나를 어필하고 내가 선택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근무, 고용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향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경험들을 했고 이런 것들로 어떤 성공사를 만들었다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국영수사가 은미체에 대한 지필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국영수사가 은미체에 대한 성적 혹은 지식을 기반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그 지식들을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경험과 성과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만들어주는 시대로 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진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진로 교육과 더불어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더불어 아까 말씀해 주신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지위를 얻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건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적에 대해서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으나 뭐 정리하자면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높은 수준의 학력, 성적은 함께 시너지가 아주 잘 날 수 있는 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임정빈 대표님 말씀 속에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부분들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직업에는 15,000개의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직업들이 다양하게 놓여져 있죠. 이 직업을 다 사전에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체험한다라고 해서 그 직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주요 교과목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소양을 닦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는 지나치게 경쟁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가다 보니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대학 가면 필요 없어 혹은 사회에 나오면 필요 없어로 굉장히 매도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뉴스를 보더라도 내가 회사에 가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다 필요한 능력들을 미리 정글에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배우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뚜렷하게 진로가 결정이 된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실제 학교 기초 교과목에 힘써야 나중에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 취지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진로교육이 성적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기초 교과목에 대한 그 성취도 향상 자체에 사실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그런 기초 학력이나 이렇게 뭐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또 하위권 아이들도 존재하고 중위권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진로에 대해서 올바른 진로를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상위권 아이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하위권 아이들을 위해서 더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베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두 전문가들과 함께 재미있는 토크 저는 많이 잘 들었는데 경청했는데 전문적인 토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